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의 처참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딘지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그 중에서도 제한 속도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시속 200이든 300이든 달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영암과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데 이곳을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강했습니다. 저는요, 교통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서 특별한 곳에서는,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어느 정도의 과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상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아우토반이지, 사실상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허술함과 그리고 유럽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굉장히 치밀함을 비교해 봐도 말이 안 되는 사실 얘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운전 의식 수준 자체가 독일이라든지 유럽, 그냥 가까운 나라만 봐도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독일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독일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얘기일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운전면허 따기 쉬운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걱정은 안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튼 서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냐?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운전자들이 많이 요즘은 인식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차가 상향등을 날리거나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어떤 신호를 계속 준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시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 지금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알아차려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강해요. 자, 심지어 이걸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알려줘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현장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운전면허 취득할 때 스페어 타이어 교환하는 방법, 또는 템퍼러리 타이어로 교체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는 뭐 사행전 크랭크 기간에 뭐 연소 순서로 알맞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순으로, 이런 부분들이 막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일단 필기 시험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을 때 기준으로 독일 같은 경우 평균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경우 평균 2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게다가 기능시험이라든지 도로주행 시험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능시험 자체의 과목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지만 도로주행 코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날 바뀌어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임의로 찍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발 상황들이 즉각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운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건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 실제로 보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21번째 도전하시는 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너 얼마나 봤니? 나 21번 떨어지고 22번째 때 붙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 놀림감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 도로 위에 봤을 때 도로교통법을 전부 다 지키고 운행하는 차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 예외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는요, 도로교통법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상에서의 상호 운전자들끼리의 어떤 일률적인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속한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건 아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잘못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갑자기 드려볼게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뒷차에게 그리고 앞 차량에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된다는 거는 아마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 시점이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달라요.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시점에 몇 미터 전부터 켜야 되는가 아시나요? 맞추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맞추신 분들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고속국도 그리고 국도, 그러니까 타도라고 하는 곳에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에 대한 구분을 알고 계시나요? 편도 2차로인 구간은 당연히 1차로가 왼쪽 차로고 2차로가 오른쪽 차로겠죠. 그런데 만약에 편도 3차로인 경우, 편도 4차로나 5차로인 경우는 어떨까요?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여기서 탈락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떨구기 위해서 다른 질문 하나를 더 가지고 올게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황색 실선인 중앙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색 점선의 중앙선인 경우는요,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들일 때 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지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나요? 자, 실제로 여기 독일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에 어떤 분 영상을 하나 좀 가지고 와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 전 영상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영상 하나만으로 탈락했어요. 근데 인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동차라는 거는 살인무기와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대책 없이 그냥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수준으로 한 2주일 정도 그냥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학원에서 뭐 어깨선에 어디 주차선을 맞춰라 이런 공식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따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면 굉장한 큰 위험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더 무서운 점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굉장히 출력이 좋습니다. 터보차저라는 과급기의 개발로 인해, 그리고 그 모터 구동 방식에 의한 출력으로 인해 상당히 차량의 출력이 올라갔어요. 이 말인 즉슨 최고 속도도 엄청나게 높고 차량의 발진 가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제한 속도가 없는, 아무런 속도 제한이 없는 이런 도로 위에 올라왔다. 근데 운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도로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차량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녁에 고속도로 한번 이렇게 나가보시면요, 진짜 조금 과장 못해서 30대 중에 한 대는 진짜 야간에 스텔스예요. 근데 스텔스는 알려줘도 몰라. 방향지시는 안 켜요. 다 여기에다가 이 차가 시속 220km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황당해. 무섭잖아. 그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저런 애들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여도 어차피 과속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재가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랑 운전자가 행동할 때 느끼는 죄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면 평균적으로요, 한번 뭔가 일을 저질렀다가 그걸로 인해서 강한 처벌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심리거든요. 도로 위의 심신미약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말. 근데 이런 걸 안 겪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글쎄,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하여간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제한 속도를 독일이랑 이런 유럽 선진처럼 따라서 한번 써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쉽게 공약을 딱 던져버리고 시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부와 입법부에 항상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산을 조 단위로 써가면서 이런 살인도로를 만들겠다. 이거는 안 겪어봐서 그래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속 20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일단 동체 시력 플러스 그리고 반응 속도에 대한 차이도 지금 100km, 110km 정도의 고속도로인 제한 속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지금도 못 하는데 이걸 제한 속도를 없앤다? 그게 가능할까요? 혼자 사고 나서 죽는 거는 그냥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같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나면 처벌도 양형 기준이 업무상 과실치사 5년, 그것도 최대 5년. 유럽은요, 이렇게 대책 없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형 아우토반, 이거는 곧 살인도로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우리가 알림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이랑 좋아요 정도는 꼭 한 번씩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